서울의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오후, 도서관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슬비는 손이 떨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책장을 넘기다 멈췄고 그 순간 슬라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선생님, 왜 항상 제 눈을 피하세요? 제가 무서운가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슬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수학 선생님으로서의 그녀, 그리고 그 너머의 감정. 도서관에 먼지 쌓인 선반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슬비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다. 32살,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름 공주로 불렸다. 차가운 미소와 날카로운 강의로 유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온기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방정식처럼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조깅하고 저녁에는 작은 원룸에서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지었다. 한국의 빠른 리듬 속에서 그녀는 항상 볼바른 길을 걸었다. 하지만 슬라가 나타난 순간 그 방정식은 깨졌다. 슬라는 20살의 신입생이었다. 문과 출신으로 수학을 전공한 그녀는 이상한 애로 소문났다. 긴 웨이브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항상 손에 쥔 스케치북. 그녀의 눈동자는 한라산의 안개처럼 깊고 말할 때마다 주변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듯했다. 슬라는 제주도에서 자랐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오며 그 자유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슬빈 선생님에 대한 그 알 수 없는 끌림. 그날 도서관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슬비는 미적분학 강의를 준비하며 책을 뒤적였다. 창밖으로 노란 단풍이 흩날렸다. 갑자기 책장 뒤에서 슬라가 나타났다. 선생님, 이 문제 풀어주실래요? 그녀의 손에 쥔 노트북에는 복잡한 적분식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슬빈의 눈은 그 공식 너머 슬라의 손가락에 새겨진 작은 문신 제주도의 검은 현무암을 상징하는 모양에 머물렀다. 왜 여기서요? 사무실로 오세요. 슬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떨림이 스며들었다. 슬라는 웃었다. 그 미소는 한강의 봄바람처럼 따뜻했다. 사무실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여기서 하면 선생님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슬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진짜 모습. 그녀는 그 말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슬라는 다가왔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슬빈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스쳤다. 이 부분 모르겠어요. 선생님처럼 풀어보세요. 슬빈은 펜을 쥐고 설명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다. 슬라의 눈빛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강의실 밖에서 슬빈의 삶은 고독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으로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슬빈은 대학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친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회의 벽에 부딪혀 사라졌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정상이라는 틀로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피해 수학의 세계로 도피했다. 숫자들은 거짓이 없었다. 하지만 슬라는 달랐다. 그녀는 숫자 너머의 감정을 끌어냈다.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슬비는 실수했다. 설명 중에 그녀의 손이 슬라의 손등에 스쳤다. 그 순간 슬라는 고개를 들고 속삭였다. 선생님 손, 따뜻해요. 슬비는 황급히 손을 뗐다. 얼굴이 붉어졌다. 집중하세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퇴근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슬비는 생각했다. 이건 안 돼. 그녀는 학생이야. 그러나 그 생각은 슬라의 미소를 지우지 못했다. 슬라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제주도의 바다를 그리며 자랐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은 파도처럼 자유로웠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친구들은 연애 소식을 나누며 웃었지만 슬라의 마음속에는 슬빈 선생님의 차가운 눈빛이 새겨졌다. 왜 나한테만 그렇게 봐?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 도서관에서의 그 손길,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슬라는 느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며칠 후, 강해중 슬비는 슬라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슬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업 후, 그녀는 슬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조언 좀 해주세요. 제 미래에 대해 이슬비는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다. 좁은 사무실, 책더미 사이, 슬라는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주도의 추억, 서울의 외로움. 저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강하게 슬비는 듣다 지쳤다. 강함은 외로움을 동반해요. 그 말에 슬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함께라면 어때요? 그 순간 슬빈의 세계가 흔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슬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잘못된 게 뭐예요? 감정은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슬비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그녀의 가슴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났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슬비는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라떼를 사들고 캠퍼스를 걸었다. 하지만 요즘 그 루틴조차 위로가 되지 않았다. 슬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감정은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수업 준비를 하며 스스로를 탓했다. 교수로서의 책임. 사회의 시선, 한국 사회에서 특히 동성애는 여전히 속삭임이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들, 가족의 배척, 직장의 차별. 슬비는 그 모든 것을 알았다. 슬라는 강의실 구석에 앉아 슬빈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강의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슬라에게는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러움이 보였다. 수업 후 슬라는 친구들과 카페에 갔다. 야, 슬빈 교수 진짜 쿨하지?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슬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의 친구 하나는 이미 남자친구와의 로맨스를 자랑했다. 너도 빨리 사귀어. 제주도 애들은 자유분방하다며 슬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슬빈의 초상이 새겨지고 있었다. 한 주 후, 도서관에서 다시 그들은 만났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슬라는 일부러 슬빈의 자리를 찾아갔다. 선생님, 미안해요. 그날 제가 무례했어요. 슬빈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괜찮아요. 학생으로서 열정적인 건 좋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슬라는 책상 옆에 앉았다. 열정. 그게 다예요.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그 말에 슬비는 안경을 벗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슬라 씨, 당신은 아직 젊어요.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슬라는 손을 뻗어 슬빈의 팔을 잡았다. 좁은 세상이라면 더 세게 안아야죠. 제주도에서 배웠어요. 파도가 세면 더 크게 웃는 거예요. 그 순간 도서관의 종소리가 울렸다. 폐관 시간. 그들은 함께 나왔다. 캠퍼스 길을 걸으며 눈송이가 흩날렸다. 슬비는 코트를 여몄다. 집에 가세요. 추워요. 하지만 슬라는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집 어디예요? 같이 갈게요. 슬비는 웃음이 나왔다. 처음으로. 바보같이 택시 타요. 그날 밤 슬빈의 원룸은 고요했다. 그녀는 소주병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아래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선배. 그 관계는 비밀리에 끝났다. 선배는 결혼했고 슬비는 혼자 남았다.
다시는 안 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슬라의 메시지가 왔다. 선생님, 오늘 고마워요. 꿈에서 만나요. 슬비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슬라는 슬빈의 사무실로 갔다. 선생님, 이거 봐요.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한강 다리 위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그림. 슬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지우세요. 슬라는 고개를 저었다. 왜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슬비는 문을 잠갔다. 슬라 씨, 우리는 불가능해요. 나는 교수고 당신은 학생. 게다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슬라는 다가왔다. 게다가 뭐? 사랑이라서 그 말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슬비는 벽에 기대어 섰다. 사랑. 그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은 숨쉬기조차 힘들어요. 가족, 친구, 직장.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슬라는 눈물을 삼켰다. 그럼 숨기면 돼요? 제주도처럼, 바다처럼 자유롭게. 하지만 슬비는 고개를 저었다. 자유는 환상이에요. 그날 사무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슬라는 나가며 말했다. 기다릴게요. 선생님의 방정식이 풀릴 때까지. 슬비는 그 후로 강의를 피했다. 대신 도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책장 사이 그녀는 옛 연인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슬라는 달랐다. 그녀의 열정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며 슬비는 제주도로의 초대를 받았다. 슬라의 가족 모임. 와서 제 삶을 봐요. 이 슬비는 망설였다. 이건 위험해. 그러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제주도의 겨울은 서울과 달랐다. 바닷바람이 따갑게 불었지만 공기는 맑았다. 슬비는 비행기에서 내려 슬라의 손을 잡았다. 공항에서부터 그 손길은 자연스러웠다. 환영해요. 선생님. 슬라의 미소는 현무암처럼 단단했다. 슬비는 불안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제주도의 하늘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푸른 바다, 검은 돌무더기. 슬라는 자전거를 타고 앞장섰다. 할머니 집으로 가요. 김치찌개 먹을 거예요. 슬라의 집은 작은 마을에 있었다. 전통 한옥, 지붕에 얹힌 기와. 할머니는 슬빈을 보자 웃었다. 서울에서 온 손님. 예쁜애. 슬비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어부였다. 바다는 거짓말 안 해. 솔직해야지. 그 말에 슬비는 슬라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바다처럼 깊었다. 밤이 되자 슬라는 슬빈을 해변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자랐어요. 자유로웠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속에서 슬비는 털어놓았다. 나도 어렸을 때 이런 바다를 꿈꿨어. 하지만 서울로 가며 잃었어. 슬라는 모래에 앉아 손을 잡았다. 잃은 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함께라면. 그 순간 별이 떨어지듯 슬빈의 입술에 키스가 스쳤다. 부드럽고 짧은. 슬비는 놀라 물러섰다. 안 돼, 우리는. 하지만 슬라는 안아주었다. 여기서는 괜찮아요. 제주도는 용서해줘요. 그 여행은 슬빈에게 선물이었다. 낮에는 오름을 오르고 저녁에는 가족과 송편을 빚었다. 슬라의 여동생은 장난스럽게 물었다. 언니 친구. 예쁘다. 슬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특별한 친구. 밤하늘 아래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슬빈의 어린 시절, 엄마의 기대. 결혼해서 아이 낳아라. 슬라는 듣다 말했다. 엄마는 모르겠지만 사랑은 형태가 아니에요. 제주도의 바람처럼 그냥 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그 감정은 더 깊어졌다. 도서관에서 몰래 만남. 손을 스치고 눈빛을 나누는.
슬비는 강의 중 슬라의 이름을 부르며 미소 지었다. 학생들은 이상하게 보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게 행복인가? 하지만 현실은 다가왔다. 슬빈의 동료 교수, 민준 씨가 물었다. 슬라 학생, 요즘 자주 오네. 특별한가? 슬빈은 웃었다. 열심히 하는 학생일 뿐. 슬라는 기숙사에서 그림을 그렸다. 슬빈의 초상, 제주도의 배경. 그녀의 마음은 꽃처럼 피었지만 가시도 있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너 교수 좋아하나 봐. 조심해. 소문나면 큰일. 슬라는 웃었다. 소문. 사랑은 소문보다 하지만 불안이 싹 텄다. 봄이 오며 캠퍼스는 벚꽃으로 물들었다. 슬비는 슬라를 초대했다. 그녀의 원룸. 오늘은 특별한 수업. 그들은 책을 펼쳤지만 곧 웃음이 터졌다. 슬빈이 요리했다. 비빔밥, 제주 스타일. 맛있어. 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손맛, 최고. 그 밤, 그들은 창가에 앉아 한강을 보았다. 미래가 어때? 슬라가 물었다. 슬비는 대답했다. 너와 함께라면 뭐든 풀릴 것 같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슬빈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딸, 언제 결혼할 거야? 나이도 30이야. 슬빈은 피했다. 엄마, 아직. 어머니는 눈치를 챘다. 그 학생. 조심해. 세상이 어떻게 봐. 슬빈의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말은 사회의 목소리였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슬빈과 슬라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 남산타워로 또는 한강공원으로. 그곳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이게 우리의 세상이야. 슬라가 말했다. 슬비는 동의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동료들의 시선, 학생들의 속삭임. 슬빈 교수, 요즘 부드러워졌네. 연애하나? 슬라는 여름 방학에 제주도로 돌아갔다. 선생님, 와요. 같이 바다 볼게. 슬비는 갈 수 없었다. 연구 프로젝트 때문. 대신 영상통화로 밤을 보냈다. 슬라의 웃음소리, 제주 방언. 보고 싶어. 슬비는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그 통화 끝에 슬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우리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그 질문은 슬빈을 괴롭혔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공개하면 직장 잃을까? 가족 버림받을까?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점점 커졌지만 여전히 어둠 속이었다. 슬비는 책을 뒤적였다. 옛 시집,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슬라가 돌아온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갈등이 싹 텄다. 슬라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슬라가 교수랑 사귀나 봐. 슬비는 들었다. 무시해. 하지만 슬라는 화났다. 무시. 이게 우리의 사랑인데. 도서관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너는 교수잖아. 책임져. 슬라가 소리쳤다. 슬비는 침묵했다. 미안해. 아직 때가 아니야? 그 후 슬라는 거리를 두었다. 강의실에서 눈을 피했다. 슬비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민준 교수에게 털어놓았다. 나 이슬라를 좋아해. 민준은 놀랐다. 동성. 조심해. 학교 규정 위반이야. 하지만 그는 친구였다. 행복하면 돼. 하지만 세상이 좁아. 슬비는 울었다. 좁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가을 학기가 시작되며 슬라는 다른 클럽에 가입했다. 미술 동아리.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너 예쁘네. 모델 해줄래? 슬비는 질투했다. 도서관에서 슬라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왜 피해? 슬빈이 메시지 보냈다.
슬라의 답, 선생님이 피하니까요. 그 갈등은 고조되었다. 한 비 오는 날, 슬비는 슬라의 기숙사를 찾았다. 화하자, 문이 열리자, 슬라는 눈이 붉었다. 뭐 할 말 있어요? 슬비는 안으로 들어갔다. 미안해. 나 무서웠어. 슬라는 안겼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사랑하잖아요. 그날 그들은 화해했다.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슬빈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 그 학생 사진 봤어. 당장 끝내. 우슬비는 저항했다. 엄마, 이건 내 삶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망하는 꼴 못 봐. 그 말은 슬빈의 마음을 찔렀다. 슬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선생님, 같이 싸워요. 하지만 슬빈은 밀어냈다. 너까지 상처받아. 헤어지자. 슬라의 눈물이 흘렀다. 왜? 반역. 그 말에 슬빈은 무너졌다. 도서관으로 도망쳤지만 추억만 남았다. 겨울이 다시 왔다. 슬비는 강의를 하며 미소 지었지만 눈은 텅 비었다. 슬라는 강의실에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남겼다. 기다릴게요. 제주도의 바다처럼. 슬비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변화해야 해. 동료들과 LGBT 지원 모임에 갔다. 서울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살아남아. 사랑으로. 슬라는 미술 전시를 준비했다. 테마, 숨겨진 감정. 그녀의 그림 속에 슬빈이 있었다. 비밀스럽게. 전시회 날, 슬빈이 왔다. 축하해. 슬라는 놀랐다. 선생님이. 그들은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 노력할게. 공개할게. 슬빈이 말했다. 슬라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함께. 하지만 반역이 다가왔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학장실 호출. 슬빈 교수, 학생과의 관계. 증거 없지만 조심하세요. 슬빈은 떨었다. 아무 일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슬라의 가족도 알았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서울 애들 조심해. 우리 슬라 이상한 소문나. 이 슬라는 울며 말했다. 아빠, 사랑이에요. 이해해줘. 고조되는 갈등 속 슬비는 슬라를 제주도로 데려갔다. 이번엔 내가 갈게.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집에서 그들은 진심을 털어놓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 변해요. 할머니가 말했다. 제주도의 밤,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약속해. 포기 안 해. 슬라가 말했다. 서울로 돌아와. 슬비는 모임을 만들었다. 수학 클럽, 하지만 비밀리에 LGBT 토크. 슬라가 첫 멤버.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하지만 반역의 절정, 민준이 배신했다. 미안, 학장에게 말했어. 내가 위험해. 우슬비는 충격받았다. 왜? 민준은 보호하려고 라고 했지만 슬비는 느꼈다. 두려움. 학교에서 조사 시작. 슬비는 휴직 명령 받았다. 슬라는 항의했다. 선생님 잘못 없어요. 시위까지. 뉴스가 나왔다. 서울대 교수 학생 로맨스 스캔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댓글, 비정상, 해고시켜라. 슬비는 무너졌다. 내가 틀렸어. 슬라는 포기 안 했다. 함께 싸워요. 그들은 도서관으로 갔다. 그곳에서 시작된 사랑. 여기서 끝내지 말아요. 슬라의 말에 슬비는 일어났다. 그래, 싸우자. 조사가 깊어지며 슬빈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집으로 와. 이 일 그만둬. 슬비는 거부했다. 엄마, 이제 이해해줘. 어머니는 울며 갔다. 슬라는 매일 슬빈의 원룸에 왔다. 밥 먹었어요. 작은 위로가 슬빈을 지탱했다.
그들은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요? 변화의 바람, 이슬라가 말했다. LGBT 단체가 도왔다. 변호사, 상담. 당신들 권리 있어요. 슬비는 인터뷰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뉴스가 바뀌었다. 지지 목소리, 사랑의 자유 학생들이 서명했다. 1000명 슬라는 그림으로 캠페인. 제주 바다와 서울 하늘을 합친 작품. 연결. 하지만 반역, 슬라의 아버지가 왔다. 집으로 데려가 슬라와 다퉜다. 아빠, 이게 내 선택. 아버지는 가족 망신이라며 갔다. 슬라는 상처받았다. 선생님, 나 포기할까요? 슬비는 안아주었다. 아니. 우리 강해. 절정의 날, 청문회. 학장 앞에서 슬비는 말했다. 슬라 씨는 내 학생이자 내 사랑. 숨기지 않을게요. 슬라는 곁에 섰다. 저도요.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박수가 터졌다. 변화의 물결. 민준이 사과했다. 미안. 두려웠어. 슬비는 용서했다. 이해해. 모두 두려워. 조사는 끝났다. 슬비는 복직. 하지만 더 큰 변화. 그녀는 공개 커밍아웃. 강의에서 사랑은 다양해요. 수학처럼 학생들이 박수쳤다. 슬라의 가족도 왔다. 제주도에서. 미안해. 이해할게. 이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캠퍼스를 물들였다. 슬빈과 슬라는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곳 모든 시작. 기억나. 첫 만남. 슬라가 웃었다. 슬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이 떨렸어요. 이제 그들은 자유로웠다. 손을 잡고 걸었다. 시선은 여전했지만 무섭지 않았다. 슬빈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 행복이 내 행복. 조심히 살아. 이슬라는 제주도로 그들을 초대했다. 가족 모임. 바다 앞에서 모두가 웃었다. 사랑은 파도야. 영원해. 슬라는 졸업했다. 미술가로. 슬비는 교수로. 하지만 함께. 작은 집, 한강 뷰. 저녁에 비빔밥 먹으며 이야기. 미래 어때? 너와 함께라면 무한대. 사회는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이 되었다. 도서관의 방정식. 젊은이들에게 희망. 슬비는 강의 끝에 말했다. 감정은 풀어야 할 방정식.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 제주 바다처럼, 서울 바람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